음, 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그 우파라고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이제 하는 말씀이 이제 한국이 뭐 삽질을 해서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이 음, 이런 경제 제재 조치를 가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 저는 글쎄요. 그냥 무식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단 일본 아베 총리가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가 이제 아베 총리의 입장이 돼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래도 우리가 총리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이랑 그런 좀 좋지 않은 뭐 한국이 뭐 실수를 했다 이렇게 쳐요. 뭐 외교적인 결례를 일으키고. 근데 그런 결례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다든지 뭐 공식적인 사죄를 원한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바로 경제 제재 조치를 그냥 땅 하고 때린다. 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때린다. 갑자기. 사실 이 정도 되는 안건을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당연한 거죠. 특히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각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편이라고 봐야 돼요. 그 트럼프랑 이제 하는, 그 트럼프의 관계에서도 이제 잘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뭐, 푸틴이라든지. 당시 일본인 성격 자체가 좀, 뭐, 타테마이니, 뭐,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하라구로니, 뭐, 이런 단어들 막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딱 보여주진 않고 겉으로는 이제 좋게 나가려고 하는, 한국도 그런 게 있지만 일본은 더욱더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의 최고 수반이라고, 내각의 최고 수반이라 우리라고 치면 이제 대통령 같은 위치인 거잖아요. 총리가.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이제 쉽게 결정을 했다. 이거는 어, 저는 굉장히 일본을 너무 수준 낮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우파가 어쩌고 뭐 좌파가 어쩌고 아베 생각이 어쩌고 이런 걸 뭐 얘기하는 거보다, 이런 걸 뭐 그냥 예측하는 거보다 좀 넓게 봐서, 그냥 넓지만 좀 단순하게 봐서, 여러분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능하고 답이 없고 뭐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도 아니시지만 그분 개인의 능력이나 뭐 지능이나 이런 걸로만 따졌을 때는 그분 같은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 뭐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아베 신조 그분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래요. 뭐 우파 분들이 이제 문재인 뭐 멍청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변호사가 멍청하다는 것도 웃기고, 총리가 뭐 10년 20년 한 사람이 멍청하다는 것도 웃긴데, 지금 그 우파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국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에게 제재를 했다. 이거는 저는 일본을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아무리 그래도 썩어도 죽치라고, 이게
절대 수준 낮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국가의 정책 결정 사안 같은 거, 특히 외교 사안 같은 거, 이 경우에는 이게 일본에도 어마어마한 피해로 올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수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냥 쟤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그냥 한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사태를 보는 거는 그런 관점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좌파가 맞네, 우파가 맞네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대를 얕봐도 너무 얕보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랑 전쟁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일본도 어떤 나라든 상관없어요. 우리랑 거래를 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봐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 우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일본을 물러보고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반대로 좌파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막 그러고 있는 거다. 극우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세력 집결을 위해서 하는 거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확실하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 능력 바깥의 일이니까. 뭐 가능성이 또 제로는 아니겠죠. 근데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하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무능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아베가 미쳤다, 이런 거는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도움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차라리 건설적이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아베가 뭐 미쳐 날뛰고 그 문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문을 닫는 행위에 가깝잖아요. 저런 제재라는 게 우리도 솔직히 역으로 제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도 타격이 절대 작지 않아요. 당연하죠. 지금 세계 사회가,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은 결국은 세계 무역을 통해서 경제가 유지되고 발전하고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일본이랑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그런 그 관세 매기고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차라리 중국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면은 뭐 상관 안 해요. 걔는 내수만으로도 다 돌릴 수 있는데. 근데 일본도 물론 내수로 돌릴 수 있죠. 일본 정도는 1억이면. 근데 일본이 그래도 가장 큰 주축 중 하나가 수출인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경제를 해외로 돌리는 경제 시스템의 제일 주축은 결국 수출이란 말이에요. 한국이 수입을 적게 하는 나라일까요? 일본에 대해서? 절대 아니거든요. 한국이 그렇게 수준 낮은 나라도 아니고, 한국이랑 일본은 가깝기도 하고 서로 문화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큰 시장인데 그거를 닫는다는 선택지를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일단, 그러면 뭐 아베가 뭐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미쳤다? 이런 거는 또 바른 시점일까요, 이런 건? 사실 이것도 그렇게 바른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또 좀 다른 말을 할 건데, 한국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거는 정부와 사회, 시민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실패했다, 우리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이건 좀 뭐랄까, 제가 너무 넓게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설명이 좀 중언부언해지고 너무 커져서 전달하기가 힘들긴 한데, 이런 거예요. 사실 우파 부분들
우파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거 듣는 그러니까 좌파들도 우파들 말을 들어야 되고 우파도 좌파의 말을 들어야 돼. 서로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걸 다 조합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아 사건이 이렇게 전개됐고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거를 결론을 내려야지. 한쪽 말만 정답이고 한쪽 말은 다 틀렸다라고 가니까 뭐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그냥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야. 일본이 사실은 뭐 나무위키나 이런 데에서도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일본이 사실은 자기들 정부선에서 할 수 있는 사과 같은 건 나름 했었어요. 모르셨죠? 이거 만약에 좌파분들이 본다면 모르셨을 거야. 근데 아베 신조 하고서 그냥 뭐 위키가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위키도 나름 정리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베는 사실은 한국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한 시기가 있었어요. 짧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 아베 신조라는 분이 그러면 왜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우파에 막 이런 걸로 변했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막 정리 딱 해서 설명해드리기 좀 힘든데, 사실 일본이 우리에게 사죄도 하고 공식적으로 정부 수준에서 사죄도 하고 배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요. 그걸 또 한국 정부가 이제 박정희 때 받아들였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메시지도 전달이 잘 안 됐고 차관 같은 것도 직접적인 전달이 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랑 똑같아요.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젊은 층은 이렇게 좀 바뀌고 엄청 많이 바뀌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미안해 한 200번 뭐 300번 뭐 100만 번 한다고 해봐요. 그래봤자 베트남 사람들이 그걸 듣는 건 아니라고요. 들을 수가 없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뭐 돈도 주고 막 하려고 해. 근데 베트남 정부가 그걸 받지 않는 거야. 왜? 베트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승자인데 지금 승자 입장에서 패자한테 뭐 돈 받고 그러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상황인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격도 있고. 한국도 그런 비슷한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뭐 차관을 받아가지고 막 경제 발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 대 정부로는 사실은 일본은 은근히 한 거 많아요.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일본이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거는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 그거는 걔네들 입장에서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그 전범들만 뭐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해준다 이런 개념도 섞여는 있거든요. 한국에서 호국 영령을 위해서 묵념하는데, 그러니까 베트남이랑 막 어떤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쳐요. 한국에서. 근데 갑자기 호국 영령을 위한 뭔가를 또 이벤트를 한국 내에서 한대. 근데 거기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있대.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호국 영령을 위해서 뭐 묵념하고 이런 걸 다 막아버리자? 이것도 개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입장 같은 거를 시민단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서로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해의 골이 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뭐 내두기나 뭐 우파들이 막 지금 일본에서 엄청 세거나 약하진 않아요. 세지긴 했어요. 많이 세졌는데, 물론 그래서 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계나 뭐 이런 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엄청 세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국한테 사과 한번 했었잖아. 당연히 그런 거를 우리한테 뭐 차관 주고 이런 거를 당연히 자기 국가 내에선 대대적으로 홍보하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들은 왜 자꾸 저러지? 우리도 나름 노력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야. 죄송. 어떤 사람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괴롭혔어. 연락 괴롭혔어. 그리고 나중에 입장이 좀 바뀌어가지고 걔랑 대등한 관계가 돼버린 거야. 조금 우리 나보다 아래지만. 그래서 같이 잘 지내봐야 돼. 그것 때문에 아 내가 미안했어, 그때 잘못했어, 이게 겉으로지만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돈도 주고 뭐 서로 이렇게 해서 타협하는 정도로 하자 해서 합의금도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좀 잘 지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얘가 사과를 영원히 받아주질 않아. 자기들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하려고 노력도 했고, 양보 못하는 부분에서 이제 합의를 도저히 못 찾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들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주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도대체 나는 미안해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새끼는 내가 미안해를 한 100만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돈도 줬는데 합의금도 줬는데 여전히 날 개새끼 씨발새끼 이렇게 욕을 해.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호구짓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난 거예요. 물론 일본이 모든 걸 잘해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수준으로 일본이 잘한 건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뭐 사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한 건 아닌데, 그 내역이 우파들이 말하는 그 근거로 쓰일 만한 정도의 수준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일본 우익이 당연히 힘이 세졌겠죠. 억하심정이 생기잖아. 우리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니 이럴 바야 차라리 조지자. 한국 개새끼들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사과해야 돼? 이런 생각 하지. 그러다 보니까 나름 친한이었던 총리도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자기 그런 거 유지해야 되니까. 이분이 아베 신조가 착하든 나쁘든 상관없이 유지는 해야 되는 거다. 정권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나라를 좋게 하려고 하든 아니면은 자기 일신의 영달을 채우려고 하는 거든 유지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친한 쪽으로 밀어봤자 안 되면 혐한 쪽이라도 밀어서 자기 지지층 굳혀야지, 얻어야지.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게 최종적으로 터진 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다른 거에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했었죠. 진심을 이해해야 된다고. 근데 이 부분은 국가 대 국가니까 진심까지는 아니야. 진심까지는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고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런 꼴이 난다고요. 이게 뭐 누구 한 사람의 한 국가만의 잘못이야? 뭐 아베가 개새끼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병신이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야? 우파나 좌파나 일본 우파나 일본 좌파나 한국 우파나 한국 좌파나 생각하는 것들이 다 짧아요. 굉장히 좁게만 봐. 전체적인 그림이나 수십 년 동안 쌓인 그 배경이나 이런 거, 서로의 의견에 대한 내용 이런 거를 하나도 들을 생각이 없어. 서로가 서로를 그냥 나쁜 새끼로 그냥 일축하고 그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고,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고,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고,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좀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해야 돼요. 나는 정의의 용사고 내 반대편에 있는 새끼들은 다 나쁜 새끼들이고, 조지면 우리나라가 행복해지고 잘 살고, 개소리 짓거리지 마세요. 지금 세계 사회는 그런 식으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주적이나 마찬가지 상황으로 몰려있는 중국이랑 미국조차도 서로 맞짱을 뜨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 사회에서 이 한국 내에서 둘이서 나눠가지고 이 새끼만 조지면 한국이 잘 돼? 개그하세요? 코미디야? 지랄이에요, 지랄. 나도 좀 흥분해가지고 말이 좀 세졌는데 이렇게요.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우파 까다가 이제 우파가 아베 신조를 너무 병신으로 아는 것 같다로 까다가 그래서 좌파의 좀 내용 같은 거를 좀 말해버렸는데 좌파를 옹호하는 듯한 말을 말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우파의 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우파들이 항상 말하는 그런 그 일본도 우리한테 사과한 거 있다 이거 말했고 그걸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나를 그 배경을 설명한 게 돼버렸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런 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어 국민들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랄까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된 시발점이 그 시대라는 의미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번 거는. 아무튼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사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대가도 커져요. 사실 일본이 구구판이 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럴 경우는 서로 공유할 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해서 내부 결집이라도 되면 자기 지지층 내부 결집이라고 되면 적어도 유지는 될 테니까 지금 이러면 아베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엄청 나쁜 감정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계속 밀 거예요. 왜냐?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든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기 위해서든 정권 유지는 필요하니까. 뭐 그래 뭐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이 뭐 저러고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도 정권 유지를 위한 거라고 좀 실드를 쳐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자유한국당 내용은 좀 다시 다른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야겠네요. 몰라요. 저는 막 생각하는 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설명으로 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져. 글로 써서 풀어버리면 또 뭐 A4 용지 한 3-4장 분량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설명을 잘 조리 있게 정리해서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저는 결과적으로 오늘도 좌파 한번 까고 우파 한번 까고 좌파 실드 한번 치고 우파 실드 한번 친 것 같아요. 정확히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싶은 거고 설명하고 싶은 거죠. 저도 많이 부족해요. 좀 부족한 내용은 댓글로 어떤 이 재미없는 영상이라도 댓글로 보고 이제 정리해 주시는 분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